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기적처럼 현실로 다가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2년 전이었나요? 가수 이효리와 연극배우 윤석하의 안타까운 투병 근황이 알려졌었죠. 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윤석하는 뇌종양으로, 유혈은 폐섬유증으로 삐쩍 마르고 야인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직접 간증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유혈의 소개로 마이크를 잡은 윤석하는 50년 넘게 연극하다가 뜻하지 않게 뇌종양에 걸려서 1년 전에 수술받고 1년 동안 투병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앞니가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했습니다. 교회 간증을 위해 나란히 함께 선 유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인 모습으로만 보면 70대, 80대 노인처럼 보일 정도였는데요. 몸무게도 40에서 50kg에 불과했습니다. 폐섬유증은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더욱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하죠. 치료를 위해 항염증제, 면역조절제를 많이 사용하지만 효과적인 결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가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폐이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폐이식 후 5년 생존율도 50에서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암보다도 더 치료가 힘든 병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평균 생존율도 3, 4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료 가망이 없었던 유혈이 1년 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2년 전 간증에 나섰던 해당 교회에서 최근 다시 노래를 불렀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외모도 목소리도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말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면 노래는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건데요. 선배 가수 남궁옥 분이 최근 유혈과 통화를 하면서 기적 같은 상황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남궁옥 분은 유혈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신 것 같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난 것도 너무나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혈은 지난해 7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이식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유혈은 폐이식 수술을 받은 뒤 새 삶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혈에게 병의 징후가 나타난 건 2017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섬유증인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고 당시엔 다른 폐질환 흔적일 수도 있어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의사의 말대로 한동안 별다른 증세는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2019년 5월 폐렴으로 급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열은 40도에 육박했고 5일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폐암을 의심했지만 조직검사 결과 폐섬유증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섬유증은 폐에 염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폐가 굳는 병입니다. 폐의 활동 공간이 줄어들어 기능이 떨어지고 심해지면 호흡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약물로 섬유화 과정을 늦출 수는 있지만 한번 발병하면 정상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유혈은 설상가상, 폐섬유증에 흉막, 폐실질 탄력섬유증이라는 질병까지 겹쳐 치료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은 금연을 해야 하고 분진이나 매연, 미세먼지 같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다고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유혈은 금연한 지 2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유혈에게 폐섬유증 의심 증상이 나온 게 2017년이었으니 꽤 오랜 기간 투병한 셈인데요.
처음엔 굵직했던 목소리가 얇아지고 가래가 목에 낀 것처럼 탁한 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병은 숨이 차는 증상이 확실한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뒤 유열의 영화 앨범 영화시사 해외 당시 소감을 발표할 때 이미 숨이 많이 찼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침도 잦아지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도 금세 지쳤습니다. 나중에는 계단도 오르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찼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언론인 선배 중에도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분이 있는데요. 등산을 좋아해 꾸준히 산에 올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서 산행을 포기했고 그래도 산이 좋아 지금은 북한산 둘레길 정도만 다닌다고 합니다. 아직은 심한 증상이 아니라서 평지를 걷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유열은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 2, 3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항섬유화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약물은 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 외에 증세를 개선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호흡곤란은 더 심해졌고 기침도 늘었습니다. 체중도 65kg에서 50kg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열은 서울대에서 폐 이식 수술 이전까지 다른 병원에서 약 5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요. 삐쩍 마른 상태로 간신히 호흡만 유지할 정도였고 더 이상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의료진은 유열의 아내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연명치료 의향이 있느냐고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유열이 서울대병원을 찾은 것은 작년 5월입니다. 이제 마지막 빗줄기인 폐 이식의 희망을 걸어보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당시 상황도 긴박했다고 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 에크모라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유열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봤고 그나마 3개월 이내에 뇌사자 장기가 나와야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체중은 40kg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2달 뒤인 7월 뇌사자 장기가 확보됐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수혈 기간이 가장 수월한 A형은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A형과 B형은 6개월, O형은 1,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유열은 다행히 AB형이었습니다. 유열은 무려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에 몸을 맡겼습니다. 난궁옥군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수술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틀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고 3개월 뒤인 10월에는 폐 기능도 60-70%까지 돌아왔습니다. 길게 말하게 됐고 원래 목소리도 돌아왔습니다. 몸이 정상을 되찾으니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의료진들은 폐를 이식한 후 1년 동안 정상 유지되면 잘 적응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유열은 1년이 지났습니다. 사망 선고 직전까지 갔던 유열한테는 기적의 생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은 유열은 태어난 후로 매일 1km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유열은 51살까지 노총각으로 지내다 2012년 늦깎이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클래식을 전공한 15살 연하의 아내를 맞아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은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는 요즘 초등학생 아들과 탁구도 치고 공놀이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고 합니다. 건강을 되찾은 유열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를 기증해 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 저와 제 아내도 사후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